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입니다. 한국자유회의는 금년 1월 2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자유회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부정기적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국민 토론회는 대한언론인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회의가 그 정책들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저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나타난 구체적인 어떤 이념,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이 경제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평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충건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충건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 주실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건 박사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발표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의 정치학적 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선행구 성신여대 강사하고 계시는 선행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선행구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안정석 부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발표문을 맡아주신 이병태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안보위기 정책 평가했는데 그 어느 학자들이 어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부 너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등수가 올랐냐? 올랐으면 잘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잘하지 못한 것이죠.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이제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5월 10일하고 100일이 지난 8월 20일 5월 10일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가? 거기서 우리가 5월 10일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5월 10일보다 지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뭐 이제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뭐 숫자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5월 10일보다는 8월 20일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그 위협 상황, 이것은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을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는,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든다면은, 금년 1월 5일 날 미국의 외무장관이 될 사람이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틸러슨은 공화당이죠,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진해에다가 거기다가 이 인공섬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영해라고 선포하고 국제법 막 어기고 있는데, 그거 당신이 외무장관 되면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대답에 진짜 경악할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1. 더 이상 섬 만들지 말 것. 2. 그 섬에 가지 말 것. 그 섬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로, 우리는 너희들이 그 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웬만하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가 무슨 수로 그걸 할 텐데 라고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질문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안보에 여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정부도 국제정치학 쪽으로는 상당히 좀 잘 못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냉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 이런 데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 이유는 중국의 전승절에 가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거기 올 나라가 누구냐? 거기 미국의 동맹국은 아무도 안 왔고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말 세계에서 자부하는 나라들이 안 오는데 거기 가면 뭐하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때 박 대통령이 거기 뭡니까? 천안문 이렇게 손었는데, 주석, 뭐라고 그래요? 천안문에 올랐다라고, 통일을 위해서 천안문에 올랐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 분이 썼더라고요. 그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랐다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창피해 죽겠다. 그겁니다. 중국이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통일시키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가 전략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겁니까? 그게 대전략인데, 대전략의 목표는 우리는 통일을 해서 힘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잘 사는 나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남한테 엉기지 않고 살고, 그게 우리의 대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지지해 하는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중국이 그걸 지지합니까? 6.25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사드. 우리가 지금 방패를 하나 사오는데 그거 가지고 생날개를 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니 뭐냐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제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새롭게 열심히 하는데 주체적으로 잘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제정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1월 20일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시비를 건 것이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서부터 들이다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3월 6일, 4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4번을 실패를 합니다.
4번을 실패하고서 그리고 5월 10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월 1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갈기는데 그게 북한 역사에 나타나는 대성공입니다. 그 미사일이. 그래서 북한 신문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 강국을 건설하는데 획기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5월 14일 날 나왔다고 이제 떠든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울었다. 모여서 울었습니다. 김정은 이하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마 정말 울었을 거예요. 앞에 2달 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거,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우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성공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5월 14일 미사일 쏘자마자 3일 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왜 문 닫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성공단 문을 작년 2월 10일 날 닫습니다. 작년 2016년 2월 9일 날 북한이 자기 말로는 인공위성이라는 바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갈긴 날입니다. 그 다음날 문 닫은 거예요. 지난 정부가 다 못했다가 아니죠. 북한이 ICBM을 쏜 다음날 개성공단은 문 닫았으니까 대응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대응을 했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7월 4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북한이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또 쐈습니다. 참 우리가 학자로서 공부하면서 자괴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은 화성 14라고 그러고 미국의 KN14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건 대포동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건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미국이 지은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잘하는 모양이구나. 노동, 대포동이라는 이름도 다 짓고 아닙니다. 미국 인공위성이 대포동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이고 노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입니다. 무수단에서 발견한 건 무수단 미사일. 근데 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KN010203 해가지고 그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이름도 하나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라 화성이야. 이게 아니라 북극성이야.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5월 14일 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러고 주차탄이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8월 달에 위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바마하고 트럼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는 성질이 착하고 트럼프는 성질이 불같아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바마가 자기 보좌관한테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바마가 내 임기 중은 아니구만. 내가 임기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구만.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으로 인내해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는가? 2020년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합니다. 2020년이면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트럼프가 다음번 재선 준비해야 될 때 북한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7월 28일 쏜 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미국까지 오는 시간이 201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중에 떠도는 이번 겨울에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 만약 전쟁을 하려면 이번 겨울 이전에 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왜? LA가 맞으니까 내년에는 시애틀이 맞으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못 참는 거는 그 사람이 성질이 불일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일 때 저거 때려줄까 했을 때는 그때는 한국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문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는 그런 말하고 살았죠.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의 북한의 문제인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동안 못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 한국 정부가 북한 핵 전략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뭐 고치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 핵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썼는데 뭐 옛날부터 아직까지 지속되어 온 잘못이죠. 북한 핵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뭐 우리 여기 있는 학자들은 다 한두 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입니다.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이에요. 북한이 괌을 쏜다고요? 김정은이도 그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괌 쏘면 그날 북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괌을 쏘려고 그래도 안 쏘가지고 위기가 가라앉았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지금 지속되는데 오늘 8월 21일은 어제보다 더 위기입니다. 어제는 그저께보다 더 위기입니다. 왜? 북한의 핵은 째깍째깍하면서 계속 또 좋아지니까 북한의 핵 실력이 트럼프가 떠들면 위기고 항공모함이 오면 위기입니까? 트럼프가 8월 8일날 분노와 그 파이어 앤드 퓨어리 분노와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항공모함 한 척도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동해바다에 항공모함 2척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더 위기예요? 그거 다 아니라 지금 위기가 한 시간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라고 무슨 자막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냥은 위기는 전쟁 아니면 평화로 끝나는데 그 평화는 전쟁에 준하는 해결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꿀튼지 북한이 꿀튼지 그러면 그 위기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때리든지. 두 번째, 북한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기 위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몇십 년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아이 북한이 그거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어요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왜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떱니까? 북한 핵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안 쏘는 핵인데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려고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한테는 안 쏠 거니까. 그런 논리적인 자가당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니까 이미 1970년대예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 통일 전쟁을 주체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수령님 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가 김정일이 대전략인데 그거는 뭐 대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죠. 핵전략 개론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가 키신저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불가침 협정을 맺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 북한은 꿈에도 그리던 한반도 통일을 미국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내가 남조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개입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런데 미국은 개입합니다. 지금 순간. 오늘 전쟁 나면 미국은 북한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폭탄이 LA를 때리는 날 그때 미국은 참 난감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도시 하나가 핵으로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른 전략이 나오는데 그 다른 전략이 뭐 핵 동결이라든가 뭐 미군 철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또 잘못된 거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이제 서울은 다 핵 불바다가 돼버린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데 북한은 말이죠. 핵을 만들면은 남조선 정도는 그냥 평화적으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천안함 도발했을 때도 확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죽는 거 안 되잖아요. 46명이면 됐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소규모 도발에도 응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든 날 도발했을 때 우리가 혼을 내줄 수 있나요? 북한은 핵을 만들므로써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왜 핵까지 놈한테 못 덤비니까 그거는 또 김정일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한스목에서 우리 뭐 교수님들 다 아시지만은 한스목에서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다투고 있는데 한 나라는 핵을 만들었고 한 나라는 핵이 없다. 핵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전략적 대안이 두 가지밖에 1. 싸우다가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대전략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기 힘으로 그동안 미국 좀 빠지라고 아무리 아우성 쳤는데 미국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시력으로 미국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한테는 꿀을래 죽을래 라고 요구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서 그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읽는 책에 나와 있는 이 핵전략을 알고서 우리가 대응책을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는 사이러스고 한국말로는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씩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깡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보는 미국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게 지금 미국 사회가 정말 혼돈의 극인데 뭐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바꾼 놈이 군대 가고 뭐 화장실을 2개 만드는데 뭐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라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은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트럼프가 파이어 앤드 퓨얼이라고 얘기한 날 어떤 미국 목사가 로버트 제프리라는 목사가 성경책을 인용하면서 너가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데 쓰라고 그 힘을 너한테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어린 놈 22살짜리 친구 하나가 북한 갔다 죽었죠.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녀석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놈인데 그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 우리 김용호 교수 버지니아 대학 나오셨는데 미국 끝내주는 미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미국 주립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버지니아 대학인데 괜찮은 녀석이 북한 놀러 갔다가 자기 친구가 이거 하나 뜯어오면 $10,000 주겠다는 그 어린 마음에 뜯다가 뭐 이렇게 돼서 죽기까지 갔는데 그놈이 미국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미국 의사 한 사람이 그 원비어가 우리 그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은 1년 전에 뭐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저는 저놈이 왜 영어를 저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뇌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어떤 의사가 북한이 그놈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목을 잘못 졸라가지고 피가 가다가 섰다는 거예요. 잇머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고 10몇 개월 만에 미국 와서 이제 일주일 있다 죽었다는 그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그런 꼴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날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Must not go unchallenged. 도전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죽는 순간 폭격기 2대가 괌에서 떴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백조
영어로 블랙스원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검은 백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백조인데 그놈 두 대가 전속력으로 떴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상상을 안 하는데 그것 뜨면은 말이죠. 김정은이 부하가 수령동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놈 비행기 두 대 뜨고 있어요. 전속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다 내려가는 거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 그렇게 끝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죠. 김정은이가 보고하는 비행기로 폭격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의 백조가 김정은이 끝나는 날 결코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북한까지 왔는데 북한이 왔는지 모르는 것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가부당간의 게임을 끝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끝내는 거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물어볼 거예요. 전쟁할까?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도와주겠다는 소리네. 그럼 내가 혼자 해야지 그럴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다는 것은 미국 얘기도 물론 있지만 김정은한테도 허덕받아. 너 전쟁하면 안 돼. 한반도에 전쟁 없는 것은 미국 마음이 아니라 김정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결코 모르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뭐 얘기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 엄중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의 경우 미국은 말이죠.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안 오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미국의 트럼프의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잘렸죠. 스티브 배넌이라는 친구가 잘렸는데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를 막 욕하고 나갔습니다. 트럼프를 욕하고 나간 거를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욕을 했냐면은 야, 너 문 닫는다 그러고 왜 문 안 닫아? 너 담 싼다고 그랬잖아. 왜 담 안 쓰고 왜 민족주의 안 하고 세계주의로 양보하고 있어? 그리고 너 중국 잡는다고 그랬잖아. 왜 북한 문제에 정신없어? 중국만 잡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이제 직책이 없으니까 더 세게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겁니다. 트럼프는 배넌 때문에 내가 저 사기꾼한테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루트 힐러리, 사기꾼 힐러리한테 이기게 해준 배넌이 나가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은 북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로 봅니다. 거기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월남전쟁 끝나는 방식 말씀드릴까요? 월남전쟁은 한참 하는데 미국이 월남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공산주의가 호지명이라는 저 놈을 이용해서 월남을 다 적화시켜버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다 넘어간다. 그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배운 도미노 이론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월맹을 보니까 이놈이 무지무지한 민족주의자라는 말이죠. 이 월남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썩은 문드러진 나라고 매일 미국한테 반미대모하고 총 주면 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호지명 이놈이 말이야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구나. 얘가 다 먹으면은 그럼 이게 강력한 쐐기가 돼가지고 중국이 내려가는 걸 이는 오히려 막을 것 같아. 저거가 통일하게 해줘. 그리고 나가자. 나가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중국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막아줄게.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네, 하나 기대합시다.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국가 이익이 최선인 나라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양식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호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북한 사람들이 통미봉남이라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을 잘 잡으면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뭐 미국 잡으면 뭐 하냐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 참 유능한 외교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에 아주 옛날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 세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벌써 한 20년 전쯤에 있을 때 그 외교관이신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북핵 문제 끝났다 그러는 날 북핵 문제는 끝납니다. 그날 북한에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뭐 국제적으로 깡패니까 그 깡패 세상에서 북한이라는 양아치가 모시던 깡패 두목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 핵을 왜 뺏어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준다는데. 그것까지 북한은 생각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옛날에 운동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외교안보를 자문한다는 분이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된다면은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핵이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미국 거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모든 그 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다행히 야당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거를 얼마 전에 당론으로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상당히 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인데, 그런 대안이 현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자문하는 분한테 나왔다는 거는 좋은 얘기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마음제세도 한번 좀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역을 한다면은 도대체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정확히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거 특권 들이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파티가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파티에 가려면 젓가락을 준비하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젓가락 들고 갔을 때 너도 여기 앉아 하는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거 보고서 괌으로 향해서 북한이 쏘겠다. 그럴 일 없어요. 쏘지 않는데 미국, 일본, 북한이 말이야 괌으로 미사일 쏘면 내가 막아줄게. 일본에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똑같은 거. 우리 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일본이 가진 이지스보다. 일본은 지금 4척 있고 우리는 3척 있는데, 6척인가 일본? 6척 우리 3척 있는데, 그거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 그거 쏘면 우리가 막을게.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고 우리가 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